자, 노화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지킴이 이상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십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갑자기 좀 내가 늙어 보이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얼굴이 툭 처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사진을 찍으면 턱선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이 아닙니다. 2019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하고 혈액 속 단백질을 거의 3,000종 가까이 측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에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을 3,000개나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년 조금씩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기에 단백질 변화가 몰려서 나타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서 특히 변화가 크게 관찰된 시점이 3번 있었는데요. 바로 34세 전후, 60세 전후, 그리고 78세 전후입니다. 34세가 되면 갑자기 늙는다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단백질 환경이 크게 재정비되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화는 파도처럼 옵니다. 잔잔히 오다가도 큰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다시 잠잠해지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파도를 맞는 순간 나 갑자기 변했는데 라고 체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파도가 오는 34세 전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ECM,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외 기질과 관련된 단백질 변화가 나타납니다. ECM은 쉽게 말하면 피부 속 매트릭스 스프링 같은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콜라겐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바로 ECM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를 눌렀다가 다시 탱 하고 돌아오는 힘, 피부결이 매끈하게 유지되는 힘, 얼굴의 탄력과 형태를 잡아주는 기본적인 골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트리스 스프링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직 주름이 없더라도 피부결이 예전 같지 않다든가 화장이 예전보다 잘 뜬다든가 눈가나 입가에 잔주름이 나타나는 식으로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파도는 60세 전후입니다. 이때 호르몬 변화로 인한 탄력이 저하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시스템이 이제부터는 회복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함이 심해지고 장벽이 약해지고 탄력 저하가 좀 더 확실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얼굴 인상이 달라졌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피부 표면의 변화라기보다는 지지 구조인 유지인대가 약해지면서 얼굴의 실루엣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륨이 살짝 꺼지면서 팔자주름이 좀 더 깊어 보이고 턱선이 흐려 보이는 식 말이죠. 세 번째 파도는 78세 전후에 일어납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상처가 나면 회복도 잘 안되고 작은 자극에도 멍이 들고 붉어지는 일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무리한 자극보다는 보습 그리고 장벽 유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겁니다. 피부 노화는 크게 3가지 축에서 진행이 됩니다. 즉 겉에 이 장벽이죠.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 성분이 무너지면 수분이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새는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이 피부 기둥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즉 지방이 빠지고 이동하면서 얼굴 전체에 윤곽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을 할 때도 이 3가지 축을 다 고려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레이저로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또는 리투오,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로 피부 재생 환경을 정돈하고 또 꺼진 부위는 스클트라나 주베룩 같은 볼륨 시술로 구조를 보강하는 방식이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에 맞춘 설계인 것입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쌓여있던 변화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기둥을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도둑입니다. 그리고 둘째, 과한 세안, 과한 각질 제거를 피하는 겁니다. 이 피부 장벽이 방어를 하는 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데 그 방패를 스스로 긁어내고 이렇게 깎아내면 피부는 더 빨리 지치고 손상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당 섭취를 줄이십시오. 당은 피부 단백질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소위 당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화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피부가 지금 어떤 구간에 있는지 이해하고 그 시기에 맞는 관리와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정직한 피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